가장 상승기의 정점이 2020년, 21년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취소 거래가 폭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매매하신 분들 전부 다 최꼭지 거품을 안고 고점 매매하신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다 상위적 일대가 신고가 이후에 취소된 거래 건수입니다. 대세 상승장이라고 생각했던 2020년, 21년보다 훨씬 더 큰 거품이 발생되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해치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5년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집계 이래 2025년도는 매매한 이후 취소된 거래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폭증했던 시기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라고 지칭하는 가장 상승기의 정점이 2020년, 21년 대비해서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취소 거래가 폭증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취소 거래가 폭증했다는 얘기는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가격이 왜곡돼서 거품이 크게 발생되었다라고 파악할 수 있고,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취소 거래가 급증했다는 얘기는 그 거품이 전부 다 꺼지면서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 매매하신 분들 전부 다 최꼭지 거품을 안고 고점 매매하신 거다. 제가 수없이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매매를 제가 극도로 반대했던 시기였고, 우리가 최상 꼭지에 팔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팔았더니 집값이 올라서 속상합니다. 당연히 속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입니까? 여러분들이 최상 꼭지에 매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 또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왔을 때 익절을 한 겁니다. 그 욕심이 과하면 물리게 되고, 그 물리게 되면 오히려 자산 손실이 크게 발생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후회가 막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은 저의 기준에서 봤을 땐 잘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락을 강조하는 건 집값이 하락하니까 매매하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부동산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인생에 한 2-3번 정도 찾아옵니다. 그런 시점에 매매하지 못하면 엄청난 초양극화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앞으로 오는 대세 하락장, 이 하락기에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서울 아파트에. 이걸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하락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해하십시오. 저는 하락론자가 아닙니다. 시장론자라고 정말 열심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말씀에 앞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영상 보시지 않고 댓글 달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저저번 강의 영상에서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왜 강남 아파트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강남이 아닌 서울 외곽 경기 인천의 이런 아파트들은 왜 집값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상을 보시지 않고 그 영상에 그냥 썸네일만 보고 댓글 달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집값이 상승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한다고 해서 제가 붙잡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설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흐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계획과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그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지만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고 대처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상담받고 계획 전략을 세우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에 왜 이상거래 그리고 고점 매매를 여러분들이 했는지, 그리고 2025년 거품을 안고 매매하신 분들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왜 이렇게 매매한 이후 취소 거래가 급증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지표를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어느 지역 일대가 취소 거래가 급증했는지,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5년 서울 아파트 취소 거래가 정말 집계 이래
역사상 폭증한 시기로 집계되었습니다. 엄청난 취소 거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자, 매매 취소의 원인을 한번 살펴봤을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될 때와 하락할 때. 집값이 상승될 때는 매도인들은 심리가 당연히 매물을 걷어들이고자 하는 심리가 크게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집값을 높이고자 하는 심리가 크게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주민협의회나 아니면 부동산끼리도 담합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암묵적으로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그렇게 담합을 해서 실거래가를 띄우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많은 거래 가운데서도 아예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자전거래나 아니면 통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계 좀비속으로 만약에 진행할 경우에 이게 뭐 걸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정거래를 많이 하죠. 지인이나 아니면 먼 친척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또 한두 달 이후에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끼는 경우가 있죠. 또 두 번째는 그런 게 아니라 갈아타기를 생각했는데 상급지로 가뜩이나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호가를 굉장히 높여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원래 20억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호가가 막 22억, 23억, 25억까지 올라가면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서 매매를 취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호가 상승은 심리를 엄청나게 크게 자극시킵니다. 그러면서 포모 현상이 발생이 되죠.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심리가 크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시장이 급변하는 겁니다. 여러 해 장세 현황에 따라서 뭐 대외적인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대내적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대내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왔던 627 부동산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융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될 경우에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가 되지 않겠죠. 현금 10억 있고 저기 대출 10억 받아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생각하셨던 이 매수인이 대출 6억밖에 나오지 않으면 16억 아파트밖에 보지 못하는데 당연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또 갑자기 한순간에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한다면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매매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심리 때문에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해드렸죠. 2025년 뭐 1, 2분기만 하더라도 무주택 수요가 가장 많았다. 특히나 강남 핵심적 일대로 접근하는 수요가 많았다. 전문직 수요가 가장 많았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상담받는 비중을 보면 전부 다 전문직 무주택 수요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 이후로 가면서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매매를 했는데 이거 지금 잘못 산 것 같다. 잠이 안 온다. 매매를 했더니 우리 아파트 거래가 많지 않아졌고 호가가 너무 높아서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내가 왠지 고점 꼭지에 문 것 같고 매매했는데 이게 오히려 기뻐야 되는데 고민이 더 많아진 이런 사례들의 상담 비중이 굉장히 증가됐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런 분들 뭐합니까? 결국엔 포기하는 수요가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매매 취소에 대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게 된다. 또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매도인 입장에선 우선 내 집도 하락했지만 상급지 아파트 하락폭이 커지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종전주택이 매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주택이 매도가 안 되니까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고점에 문 겁니다. 이따 뭐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고점의 최꼭지에 매매를 했는데 집값이 갑자기
하락 전환되기 시작하면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 뭐합니까? 결국엔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에 매매했는데 예를 들면 2022년 5월달 강남 아파트 거의 뭐 최고가 금액까지 올라갔던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6월, 7월, 8월 달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시장이 급변해서 집값 하락세가 계속 가속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됐던 시기가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증가폭이 커지는 시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할 때 집값이 하락하면 오히려 잔금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거래 건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집값이 하락합니다. 원래 매매 계약을 딱 체결했을 때 집값이 10억이었는데 그래서 대출 LTV 70%라서 대출 한도 최대치 해가지고 7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집값이 하락하면서 뭐 8억까지 만약에 떨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잔금 치를 때. 그럼 시세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KB 시세가 하락했기 때문에 내 대출에 대한 비중도 축소된 거죠. 그럼 8억에 70%면 5억 6천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대출 한도가. 7억까지 나왔던 게. 그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잔금을 하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취소의 원인들이 상승과 하락할 때 이러한 영향을 미쳐서 취소 거래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거래 대비 취소 거래가 2025년도에 엄청난 폭증을 이뤘습니다. 자, 2020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이었습니다. 2달. 계약하고 2달 안까지 거래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을 만약에 해지할 경우에 따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까지는 이게 이상 거래인지 그렇지 않은 거래인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시기가 2020년 1월 달까지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2월 달부터 법이 개정되기 시작하면서 실거래 기한이 30일로 단축되기 시작했고 또 계약을 해지한 시점에서부터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이상거래가 발생이 되었는지 발생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거품이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발생되었는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전개된 거죠. 자, 뒤에 가서 그 지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취소 거래가 급증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왜곡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매 가격이 원래 25억 정도가 시세였는데 직전 실거래가가 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건의 거래가 30억으로 거래가 찍히게 된 겁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5억이 점프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 입장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30억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포모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영영 진짜 아예 이 지역 자체, 이 아파트 진입조차 못하지 않을까? 지금 아니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억보다 높은 호가에 32억, 33억, 35억까지 이렇게 거래를 해서 거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두 달 뒤에 갑자기 30억짜리 찍힌 이 거래가가 취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25억 이상 거래된 이 금액대들은 전부 다 꼭지 거품의 가격을 물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거죠. 이렇게 고점 매수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다. 그런데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포모 현상이 발생되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이상적 판단을 하면서 충동적 거래, 충동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까 같은 느낌에서 그러다가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동적 행동을 실현하면서 또 갑자기 중도에 매도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꼭지에 매매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면 계약금 포기를 감수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이게 얼마까지 하락할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처음 매매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 하락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하락할지 도저히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하락해도 심리가 요동치죠. 그러면서 차라리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손실을 감내하자. 그래서 고점에 매매하셨던 분들이 보통 집값이 하락하면 전부 다 거래를 취소하는 경향이 많은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을 처음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주식하신 분들 예전 기억들을 한번 새롭게 회상해 보십시오. 내가 10억을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이 주식이 10%씩 막 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10억 샀는데 9억으로 떨어져 한순간에.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잘 보존할까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중도에 손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경험 없는 분들은 손절하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뭡니까? 그냥 물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포모 현상 때문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손절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 취소가 증가되면서 하락폭이 가속화되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 달까지의 거래량 비교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대세 상승장이라고 했던 정점기 2020년, 21년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총 매매 거래 당월 기준이고 연평균 기준은 7,000건이 나왔고요. 2월 달부터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 거래는 263건이 평균 취소 거래입니다. 평균 취소 거래. 그리고 2020년 취소 거래의 합산은 3,400건 정도가 되었다. 자, 총 매매 거래 비중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매매가 대비 취소된 그 비율을 알아야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자, 그걸 봤을 때 2020년 기준에서 보면 매매가 대비 취소된 취소 비중은 3.8% 정도가 된다. 2021년은 매매 거래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이 3,600건 정도가 되었고 취소된 거래 평균은 123건, 2020년보다는 줄어들었죠. 합산도 1,600건 줄어들었는데 비중을 보게 되면 분모가 작았기 때문에 비중을 보게 되면 3.7%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 23년도를 볼게요. 2022년도 쭉 보게 되면 연평균이 1,000건입니다. 그리고 취소된 거래 건수의 평균도 63건, 그 거래 합산은 817건, 그리고 취소 비율을 보게 되면 5.9%. 앞에서 봤던 대세 상승장 비중보다는 조금 높죠. 왜 그러냐면 분모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 취소된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 높아졌냐? 2022년 5월 달까지가 가장 높았던 최고점 가격을 찍었던 금액대입니다. 4월 달, 5월 달이. 요때 이제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취소된 비중이 증가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거래 건수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상반기 때까지 집값이 하락하다가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죠. 연평균 거래량이 2,970건, 그리고 취소된 거래 비중이 연평균 128건, 그리고 취소된 거래 합산은 1,663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취소 비율은 4.4% 정도 수준을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3%대 그리고 4%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리고 취소된 거래 건수도 비슷합니다. 자, 근데 2024년도 보게 되면 연평균이 집값이 큰 폭으로 반등해서 정고점까지 올라갔던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700건, 그리고 취소된 거래의 연평균 취소 거래 비중은 약 212건, 그리고 총 합산은 2,757건 정도가 됩니다. 또 취소 비율은 4.6% 정도가 되었는데 2025년도에 접어들면서 엄청난 폭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매매 연평균 거래량이 6,600건 정도가 됐고, 또 취소 거래 비중은 연평균 58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580건. 전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증가된 수치죠. 그리고 8월까지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80건, 총 합산은 5,220건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폭증이 일어났다. 그리고 취소된 비율을 보게 되면 8.3% 엄청나게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배 정도 증가되었더라. 그리고 평균치, 5년치, 2020년부터 24년도까지의 5년치의 취소 연평균을 보게 되면 197건 정도가 되는데 2025년 8월 달까지, 그것도 8월 31일까지죠. 580건 정도가 되더라. 몇 배입니까? 거의 한 3배 정도가 5년치 평균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취소 거래 합산은 거의 2배 이상 넘어간 수치죠. 2,000건이 거래 합산의 평균치인데 5,200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폭증이 일어났고, 가장 많았던 취소 거래 1,000건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뭐 한 500건 정도 수준이 가장 많았던 수치였는데 거의 뭐 한 2배 정도가 많은 수치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취소 비율도 거의 10%가 넘어갑니다. 아까 가장 많았던 게 상승장의 5%대 아니었습니까? 11%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로 2배 이상 취소 비중도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자, 가장 취소 거래가 많았던 시기를 우선적으로 꼽아보면 3월 달이 가장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12월 달까지는 거의 취소 거래가 비슷하죠. 뭐 한 100건대에서 200건대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리고 2월부터 갑자기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증가되는 건 원래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하락으로 전환될 소지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면 6, 7, 8월 달에 급격하게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정고점까지 회복하는 구간을 경험했고, 그리고 9월, 10월, 11, 12월 달에 하락 전환되는 소지가 매우 높았고 하락 전환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죠.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냉각해졌고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월 달에 오선설 시장이 똥볼을 차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시켜줄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죠. 1월 달에. 그러면서 갑자기 매도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취소하기 시작하죠. 2월 달에 본격적으로 토호제를 해제해줬고 3월 말까지 해제가 쭉 이어졌습니다. 2월 12일부터. 그래서 이때 취소된 거래 건수가 증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3월 말에 다시 토호제를 확대 지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4월 달에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5월, 6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 비중이 증가되기 시작했고 또 취소 거래 건수도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4월 달, 5월 달은 사실 뭐 토호제는 이미 3월 말에 확대 지정을 했으니까 4월, 5월 달에 취소된 이 비중은 뭐냐? 이 비중은 뭘로 취소된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하기 어렵죠? 뭔가 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이상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호제가 확대 지정하기 때문에 또 집값이 폭등할 거다라고 생각한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에 매매 거래하고 취소시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11.5%의 취소 비중으로 가장 높았고
또 6월 달까지 이어졌죠. 그러다가 6월 27일, 6월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6.27 금융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취소 거래가 계속 이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가격이 왜곡되면서 거품이 크게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21년과 25년도는 이 거품 발생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예상 정고점을 많이 산출해 드렸었죠. 그 예상 정고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아파트들이 2020년, 21년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예상 정고점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왜 못 올라갔냐?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거품이라는 건 레버리지가 발생이 돼야지만 거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금 20억이 있는 수요층들 입장에선 2020년, 21년 20억짜리 아파트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 당시엔 대출이 아예 불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5년도는 뭡니까? LTV 50%까지 받으니까 20억짜리 있는 수요도 20억 대출을 받아 40억짜리를 살 수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호가가 높아져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그걸 알고 호가를 계속 높이기 시작하는 거고, 또 토호제가 갑자기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수가 더 들어오죠. 그래서 40억까지 볼 수 있는 실수요가 있었던 반면에 40억이 넘어가면 실수요는 매매를 하지 못하지만 투자수요는 매매를 할 수 있죠. 대출을 안 받으니까 이자 부담이 없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수요가 들어왔던 2월, 3월 달에는 엄청난 거품이 크게 발생되면서 대부분 거품의 고점을 매매하게 됐던 거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지속적으로 호가를 높이면서 거품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거품 매매 하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다 알게 될 겁니다. 시간 지나면 내가 이 시기 때 제가 어떻게 말씀해 드렸는지 강의 영상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이 시기 때가 거품이었구나 라는 것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상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지역으로. 자, 2020년 연평균 거래량이 3,300건이었고 취소된 거래 연평균이 12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소 비율은 3.8%. 그러면 평균보다 상회되는 지역들은 거품이 많이 발생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지역들은 어디입니까? 구로부터 서초구까지가 이제 거품이 많이 발생됐는데 가장 많이 발생된 지역은 서초구 7.1%, 종로구 5.8, 동대문 4.9, 강남구 4.7, 관악 4.5, 중랑 4.5 이렇게 거품이 쭉 발생이 되었었다. 그리고 2021년도를 보게 되면 서초구 7.5% 가장 많이 거품이 발생될 소지가 높았던 지역이죠. 평균이 3.4%인데 평균보다 거의 2배 정도 취소 거래 비중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남구 4.9, 종로 4.6, 용산구 4.3 이렇게 상급지 아파트의 지역들의 취소 비중이 많이 증가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보면 취소 비중이 6.1%가 평균입니다. 근데 강북구가 16.7%로 가장 많죠. 이건 이제 제가 집계해 보니까 수유 칸타빌이라는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거의 11월, 12월 달에. 그때 대부분 매매 계약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분양을 포기하는 수요가 많아서 그 한 아파트의 이 거래 비중이, 취소된 비중이 많이 집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취소 비중이 높아졌는데, 요 강북구를 일단 차치하면 서초구가 가장 높죠. 9%. 그리고 중구 7.7, 강남구 7.5, 종로 7.5, 용산구 6.6, 마포 6.4, 광진 6.3 이렇게 상급 지역 일대의 취소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2022년 이것도 집계해 보니까 대부분 취소 비중이 한
6월, 5월에서 아까 얘기했던 한 8월 정도 요 수치에 가장 많이 취소된 비중이 있었더라. 따라서 22년 5월 달까지는 대부분 상급지에서는 거의 거래 없이 뭐 신고가가 나왔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이제 신고가 무신 분들이 이제 다 취소한 거래 비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급지가 집값이 하락하니까 또 반대로 취소의 비중도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상급지의 취소 비중이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13년에 접어들면서도 마찬가지 취소 비중이 핵심 지역 일대로 가장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4.4인데 용산 6.2, 서초구 5.9, 강남구 5.5, 중구 5.4, 종로구 5.4 이렇게 쭉 상급 지역들이 많이 취소 비중이 많아졌고 또 2024년 기준에서 보면 평균이 4.7%인데 중랑구 6.1, 성동구 6, 중구 5.9, 동대문, 서대문 5.9, 용산구, 종로, 금천 이런 지역이 5.67% 정도의 취소 비중이 나왔습니다. 2024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시기에는 강남구 핵심 지역 일대의 취소 비중이 거의 없네요. 이제 대부분 중급지나 하급지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의 평균을 보게 되면 취소 비율이 8.8%인데 8.8%보다 초과되는 지역을 보게 되면 구로구가 가장 많습니다. 13.2, 중구 12.6, 성동구, 서대문 11%, 용산구, 중랑구, 강동구, 양천구, 영등포 이렇게 10%대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오히려 취소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적었고 특히나 송파구 지역일 때는 가장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송파구는 가장 적더라. 2%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취소 비중이. 자, 이런 것들이 가격을 왜곡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중만 집계를 해보면 그러면 강남 지역 일대는 핵심 지역 일대고 또 좋은 지역 일대고 상급 지역이니까 취소하는 비중이 거의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면 2025년 강남구를 한번 볼까요? 취소 거래 평균이 263건입니다. 또 연간 취소 비율은 8.7%예요. 이거 잘 기억해 보십시오. 263, 8.7. 263, 8.7. 2020년 대세 상승의 정점기 176건 4.7%입니다. 오히려 2025년도가 훨씬 더 높네요. 상승기보다. 그리고 2021년도를 보더라도 111건 4.9%. 오히려 어디가 더 많습니까? 2025년도가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강남구는 대세 상승장의 취소 거래 비중과 비교했을 때 2025년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서초구는 123건 7.2%입니다. 163건 7.2%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서초구 164건 7.5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가장 낮았죠. 200건에 5.5%. 자, 그럼 송파구 봐볼까요? 200건에 5.5%. 오히려 25년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죠. 200건에 55%, 200건에 5.5%, 68건에 3.2%입니다. 21년도에. 자, 따라서 2025년도를 봤을 때 송파구의 지금 이 취소된 비중이 가장 낮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2020년, 21년 대세 상승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송파구의 취소 비중이 정말 급격하게 급증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뭐예요? 거품이 더 많이 껴있다. 2025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거품이 왜곡된 건 뭡니까? 취소 비중이 많은 건 가격이 왜곡돼서 그런 거죠. 매매 가격이 거품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겁니다. 레버리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된 비중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매매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게 신고가 이후에 취소된 거래의 비중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취소 거래에 뚜렷한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위 최고가를 찍었지만 이게 허위 최고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취소가 될 경우에 엄청난 심리적 하방 압력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양극화가 어떻게 발생되냐? 상급지와 하급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취소율이 양적으로 많은 취소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값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질적 취소율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거래 금액이,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온 금액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5억이 직전 실거래가인데 30억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거래인데 30억 거래가 나와서 30억 이상 사람들이 계속 거래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고,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이 30억짜리가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에 거품이 엄청나게 발생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해당 아파트에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파급력이 확산돼서 다른 지역들, 다른 아파트까지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와 비슷한 동급의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A 아파트가 25억에서 30억이 올라갔고 35억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아파트는 아직도 25억에서 30억에서 놀고 있다면 당연히 호가를 더 높일 수밖에 없겠죠, 집주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호가 상승이 확산이 돼서 신규 매수자가 유인이 되고, 그러면서 거품이 크게 발생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저렴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질적 취소율이 아니라 양적 취소율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대부분 집값이 좀 저렴한 지역 일대들은 대출을 대부분 받고 내 집 마련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이 규제로서 거래가 취소되는 비중이 어느 지역이 훨씬 더 많은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런 하급 지역들은 지역적 파급이 확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별적으로 파급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급지보다 상급지 기준에서 취소율이 얼마나 질적으로 많은지를 먼저 살펴봐야지만 하급지에도 확산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 동일 아파트인데, 그리고 동일 면적 기준에 교집합된 아파트로서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 취소된 거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분석을 해야 질적 취소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25년 1월부터 8월 달까지의 기간인데, 신고가 이후에 해제된 거래 건수 100건이 넘어가는 지역 일대가 성동구, 노원구, 영등포, 강동구, 성북구 지역 일대입니다. 강남구 97건, 송파구 76건, 서초구 55건입니다. 거의 최상위 순위에 놓여 있지는 않네요. 자, 이것만 봤을 땐 대부분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요 지역 일대에서 해제 건수가 많이 발생되었구나. 강남은 좋은 지역이니까 해제 건수가 줄어든 거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죠. 또 법정동으로 보게 되면 양천구 목동, 농구 상계, 하왕십리, 신길, 개봉, 기름, 신정, 중계, 답십리, 월계, 사당, 상도, 공릉, 이런 지역 일대를 보면 대부분 해제 건수 20건이 넘어가는 지역 일대들, 서울 외곽 지역의 동네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면적 기준 상관없이 모든 면적, 그리고 모든 금액을 전부 다 통틀어서 2025년 1월부터 8월 달까지 그냥 아파트 기준에서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포함된 거죠.
우리가 아파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만 아파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주택, 다세대 주택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아파트로 되어 있는 곳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울 외곽적 일대들이 전부 다 해제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질적 취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부터 그리고 금융 규제로서 예를 들면 대출 받는 사람들 금리가 높아졌고 아직도 4% 중금리고 또 기준금리 인하돼서 대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갑자기 시장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고 이러면 이제 외곽지에서는 해제되는 거래 건수가 양쪽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적 취소율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면 기준을 잡아야만 합니다. 84제곱미터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84 이상의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한번 동일하게 한번 신고가 이후 취소 거래 건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아예 지역적 입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강남구 47건, 성동, 양천, 서초, 영등포, 송파 전부 다 30건 이상 됩니다. 그리고 금천, 도봉, 관악, 종로, 강북, 중랑 이런 지역들은 뭡니까? 거래 건수가 굉장히 취소 거래 건수가 적은 걸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양적도 중요하지만 이 양적은 외곽지에서 중요한 거고 질적으로 먼저 판단을 했을 땐 기준선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거래를 많이 하는 국민평형 이상의 거래로 봤을 때 강남권 핵심적 일대에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 취소된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법정동으로 한번 보게 되면 10건 이상 되는 지역들 보면 가장 많은데 양천구 목동 20건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압구정 10건, 상도, 잠원동 10건, 왕십리 기름동 10건, 대치동, 서초동, 옥수동, 신정동, 신길동, 여의도동, 이천동, 광장동, 방배동, 자양동, 잠실동 이렇게만 봐도 핵심적 일대 동네들의 취소 건수가 엄청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를 찍었는데 이게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의도되지 않던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품을 안고 매매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도 봐도 전부 다 송파, 서초, 강남 지역 일대 아닙니까? 대부분. 단 한 건의 취소 거래만 나와도요,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게 됩니다. 25억짜리가 30억 찍었는데 이 한 건이. 그래서 35억까지 갔는데 이 30억이 취소된 매물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부동산이건 어디건 지금 집값 계속 올라간다. 집주인들이 호가 올리고 있다. 이 직전 거래가 보십시오. 25억에서 30억 찍었습니다. 그럼 이거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포모 현상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칫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면적 기준은 제외하고 금액적인 부분만 봤을 때 상급지 기준은 20억 이상 아파트로 기준화했습니다. 자, 20억 이상 질적 아파트죠. 신고가가 찍힌 이후에 취소된 거래 비중 어디가 많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 73건, 강남구가 가장 많네요. 서초 45건, 송파 31건, 성동, 용산, 영등포, 양천, 마포, 광진, 강동, 종로, 동작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다 상위적 일대가 신고가 이후에 취소된 거래 건수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맨 처음에 봤던 이 거래 건수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신고가 이후에 취소된 거래 건수를 보게 되면 지역이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이.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을 땐 이런 지역 일대에 취소 거래 건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정동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20억 이상 신고가 이후에 취소된 거래 건수, 서초구 잠원동 17건, 여의도 17건, 압구정 14건, 용산 이촌, 동부이천동 14건, 서초동, 잠실, 목동, 개포, 대치, 역삼, 도곡, 반포, 옥수, 신천, 문정, 방배, 청담 전부 다 상위 지역 아닙니까? 이거 한 건만 나와도요 엄청난 가격 왜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가격 왜곡.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소된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격 왜곡 거품을 만들게 되더라. 대부분 다 상위 지역이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가격을 어떻게 왜곡시키냐. 대부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을 보게 되면 이걸 추세 방향으로 알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세 방향은 중위 가격을 봐야 이 지금 시장의 흐름의 추세를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다. 이것처럼 거래가 많지 않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높은 강남 핵심 지역 일대가 거래가 되면 가격이 왜곡된다. 평균 매매 금액이 서울 아파트 12억대였다가 이 14억대, 13억대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25년 8월 달에 9억 5천이 나왔네요. 이것만 보고 매매하신 분들은 뭐예요? 뭐야? 왜 평균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 집값이 떨어진 건가? 떨어진 거죠. 실제 거래된 평균 매매 금액의 평균치니까. 그리고 9월 달은 뭐 일부 지금 거래된 금액 기준에서 보면 7억 5천. 상위 지역, 핵심 지역 일대 거래가 거의 없구나. 거의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급격하게 급증하고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호가가 계속 높아졌던 이런 핵심 지역 일대가 거래가 완전히 급감하고 실종되기 시작했고 호가도 큰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호가를 좀 더 낮추는 그런 아파트들이 증가되기 시작해서 평균 금액을 이렇게 계속 내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리적 하방 압력을 발생시켜서 계약을 했는데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2015년 서울 아파트 취소 거래 집계 이래 역사상 엄청난 폭증이 일어났던 요 시기 전부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실거래가를 띄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호가가 너무 높고 집값이 너무 높아져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서 매매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매수인들이 금융규제, 대출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매매를 취소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 거품이 발생된 상황에서 고점 매매하신 분들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지역적 입지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면밀하게. 거품이 얼마나 크게 발생되었는지 대세 상승장이라고 생각했던 2020년, 21년보다 훨씬 더 큰 거품이 발생되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반드시 수정하고 세우셔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